네, 기관의 눈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판단,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조연주 연구위원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연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어떻게 건강이 괜찮습니까? 왜 안 나오시고 전화로 오늘 연결이 됐죠? 네, 오늘 제가 물에서 좀 미끄러져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는 뭐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이 밸류에이션의 조정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 바뀌는 건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도 조금 뭐 약간 약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그에 비해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뭐 키재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밸류에이션 과열로 인한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많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60% 이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굵직한 테크 기업들도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앞으로 더 초점을 두는 부분은 3, 4분기 실적이고, 하반기 실적은 2분기를 바닥으로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2차 팬데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말 8월 초에는 재정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나 뭐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결국엔 갈 수 있는 거는 성장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단기 조정으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일단은 소비 쪽은 아직도 좀 모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데이터들은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2차 무슨 현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4차 뭐 부양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태까지 조금 쉬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언택트주들이 당분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성장주 랠리가 결국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개선되는 방향이 맞지만 결국에는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7, 8월에 소비 지표가 좀 쉬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2차 확산 우려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일별 미국의 확진자 수가 10만이 넘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증시가 하락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이 뭐 요즘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물론 테마성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미국 코로나 2차 확산을 이제 10만 명 기준으로 보는 부분들은 조금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일단 1차 확산 때 미국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3만 명 정도, 좀 많았을 때가 이제 최대 4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미국 1일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확산 때보다 2배 넘는 수준이 1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2차
2차 팬데믹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2차 팬데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충격은 1차 때만큼 크지 않은 이유는 1차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바로 락다운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나 바나 아니면 이런 인도어 액티비티를 모두 다 영업 중지를 시켰고 국경도 폐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2차 확산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그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데도 지금 정부는 락다운 정책이라든가 사회두기 거리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3, 4월에 경기 블랙아웃 충격으로 미국 경기 지표가 너무 큰 폭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다시 택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마스크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그냥 고위험 경제활동 같은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자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미치는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은 어느 정도 하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마스크 의무화나 부분적인 경제활동 제재로 인해서 이 일 확진자 수가 잡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좀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는 있으나 1차 때만큼의 충격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 같은 게 강하게 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는 주식인 지금의 주도주인 성장주로 보고 있고 백신 관련주도 역시나 1차 확산 때만큼 2차 확산 때는 더 백신에 대한 그 니즈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백신 관련주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챌린징한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약간 경기 민감주로 색깔이 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만이 될지 8만이 될지 내일 6만이 될지 그것은 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자녀들을 가지신 그 학부모들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한테 왜 마스크를 씌워야 되냐라고 그 시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왜 미국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지라는 우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데이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조현주 연구원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그 2차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팩트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다시 여쭤본다면 지금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좀 강하게 말하면 90% 이상입니다.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9월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10월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SK케미컬에 백신 생산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백신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런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큰 턴어라운드 이슈, 이게 변곡점에 가깝고 시장에 큰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백신의 출시가 지금 조현주 연구원이 보시는 경기 데이터든 매크로 데이터든 펀더멘털에 의해서 조금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전히 팬데믹 때문에 갔던 종목들이 더 간다. 그거면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떤가요? 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 백신이 출시되어도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저희는 내년 1월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까지는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경기 충격이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지표가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 건 사실이고 방향성 자체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백신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랠리가 펀더멘털 랠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경기 지표의 개선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장이 반영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지표가 바닥에서 개선됐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성장주와 같이 랠리를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7, 8, 9월에 가면은 4월, 5월, 6월 결국에는 락다운이 풀리고 난 뒤에 바닥에서 개선되는 그런 경기 모멘텀이 7, 8, 9월에도 보여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7, 8, 9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 팬데믹 때문에 개선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길게 봤을 때는 백신 출신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겠고 뭐 내년에 만약에 1월에 대중화가 된다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안 받겠지만 올해까지는 결국에는 경기는 계속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랠리, 즉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크게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사실은 섹터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펀드 매니저처럼 뭐 30개, 50개 종목을 가져갈 수 없고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성민의 빅샷에서는 사실은 뭐 풍력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5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7월 달 들어서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관심이 계속 유효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은 조금 뭐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하기는 했으나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한 테마나 관심이 쏠린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저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투자를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관심이라든가 테마성 외에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내년까지도 계속 쭉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내년까지도 쭉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볼 게 아니라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2조 달러라는 대규모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폴로 봤을 때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과 공화당, 민주당 상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기에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애플도 오늘 그 애플에 공급하는 벤더들에게 사실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부품을 납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드바이스도 같습니다. 뭐 그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뭐 그 수많은 업체들, 뭐 500개, 1000개가 되는 전 세계의 그런 부품 회사, 재료 회사, 소재 회사들이 애플에 납품을 할 때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 중에 한 60%가 기업의 포션이니 앞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풍력은 뭐 제 생각에도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구원님. 남은 기간 뭐 대응 전략은 뭐 당연히 좀 가는 거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일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 나올 게 남아 있고 또 어제 유럽 정책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6월까지는 경제 지표가 계속 좋을 것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결국에는 나쁠 것보다는 좋을 것들이 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버블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수용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계속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2차 팬데믹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이제 경기 지표 둔화가 한 7, 8월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재정 정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8월 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뭐 1조 달러나 1.5조 달러 수준이 아닌 그 이하로 발표되게 되면은 시장은 좀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